예, 이번 시간에 계정과목 및 조교 등록에서 외화자산 부채와 환율 관리에 대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계정과목 및 조교 등록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외화예금 통장 계정 같은 경우에 성격 옆에 보시면 외화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선입선출법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요 기능이 실제 우리 이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화 설정으로 외화자산 부채와 환율 관리입니다. 현행 원화로 입력하는 방법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원화와 외화 금액이 서로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화 금액은 알겠는데 외화 금액은 얼마냐라는 게 서로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정과목 및 조교 등록에서 외화 설정을 함으로써 원화 금액과 외화 금액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외화를 선택하게 되면 환율 적용 방식에 따라 개별법, 평균법, 선입선출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선입선출법이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외화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외화라는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자는 외화 관련되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외화만 설정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계속 사업자인 경우에는 외화 관련 계정 과목에 대해서 외화를 설정을 하고 회계관리에 있는 자산, 예산, 현장 등 탭에서 외화 관리에서 외화 초기 유월, 외화 거래처별 초기 유월 관련되는 부분을 등록을 미리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화 외상 매출금 외화로 등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외화 관련되는 부분 외화 외상 매입금 외화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유동부채 쪽에 있는 외화 외상 매입금도 있습니다. 외화 외상 매입금 제가 이미 계정 과목을 만들어 놨습니다. 274번에 외화 외상 매입금 외화로 일단 등록을 했습니다. 관련되는 계정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자, 실질적으로 관리 계속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무사랑 프로에서 회계관리에 재무회계 옆에 보시면 자금, 예산, 현장 등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자, 이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하단 부분에 두 번째 외화 관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에 외화 초기 2월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초기 2월. 자, 1월 1일 기준으로 외화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F4 불러오기는 전년도에 있는 내용을 그냥 불러오는 내용입니다. 계속 사용해서 하는 부분,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올해 처음 하는 거다라고 하면 우리 사례에 있듯이 하나하나 등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있는 금액, 코드 해서 재무상태표 금액 불러오고요. 자, F4번 불러오기. 정기분 재무제표에서 데이터 불러오겠느냐? 예라고 해서 불러왔습니다. 자, 그리고 외화 보통예금 부분은 어떻게 되죠? 별별 은행에 외화 보통예금 별별 은행에 외화 금액 환율 5,000원, 그러니까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외화 종류별로 등록을 합니다. US 달러고 외화 금액 5,000불, 원화 500만 원. 외상 매출금, 외화 외상 매출금 마찬가지로 외화 금액은 합의 US 달러로 15,000불, 총 1,490만 원입니다. 그죠? 외화 외상 매입금은 7,000불에 US 달러 7,000불에 735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외화 종류별로 외화 금액을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외화 거래처별 초기 6월 메뉴로 들어갑니다. 초기 6월 메뉴로 들어가서 F4번 불러오기를 눌러서 외화 초기 6월 데이터 불러오겠느냐? 예라고 누릅니다. 그래서 외화 보통예금, 외화 금액 5,000불에 원화 금액 500만 원인데 요거는 거래처가 어디냐? 별별 은행이다. 그리고 외화 금액은 5,000불이고 환율 1,000원 500만 원이다. 외화 외상 매입금은 ABC라고 하는 회사에 10,000불 환율 1,000원에서 1,000만 원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SSCO.LTD는 5,000불에 980원에서 490만 원이다. 자, 외화 외상 매입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7,000불. BBC CO.점 LTD에서 7,000불, 1,050원, 50원에서 735만 원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외화라는 기능을 처음 사용하실 때에는 초기월 메뉴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화 기능을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가능하면 1월 1일 시점 기준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게 등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한 상태에서 자, 사례를 통해서 전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추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드리는데, 자, 이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통 외화 보통예금, 외화 외상 매출금, 외화 외상 매입금을 외화 기능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기능이 적요 및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입니다. 외화 외상 매출금 127번에 외화 설정을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외화 보통예금도 외화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된 상태에서 일반 전표로 갑니다. 자, 일반 전표로 가서 1월달 전표를 입력을 합니다. 자, 1월달 우리 전표가 어떻게 되죠? 첫 번째 부분 보시면 1월 15일 날 ABC LTD의 외화 외상 매출금 5,000불이 별별 계좌에, 별별 은행 계좌에 입금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5일 날 그러니까 4번 외화 외상 매출금이 사라졌죠. 127번 외화 외상 매출금 통화 코드 나옵니다. 말풍선 통해서 미국이죠. 미국 통화입니다. 자, 미국 통화 US 달러 찾아서 등록을 합니다. 거래처는 외화 외상 매출금이니까 ABC입니다. 그죠? ABC 거래처 106번 코드 찾아서 등록을 합니다. 외화 금액은 5,000달러. 5,000달러 등록하면 환율은 자동으로 나오죠. 왜냐하면 이미 초기 6월에 등록했던 환율이 있었죠. 그 내용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적요는 등록을 하셔도 되고 등록하지 않으면 여기 환율 정보 적요에 포함할 거냐 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 금액으로 정보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외상 매출금, 예금, 입금 뭐 이렇게 등록을 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눌러주면 그러니까 나머지 정보들이 확인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그러니까 보통예금이 들어왔죠. 외화 보통예금 104번 코드였습니다. 차변이고요. 차변이고 104번 코드입니다. 그러면 US 달러였고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별별은행이죠. F2번 별별은행을 찾아서 등록을 합니다. 외화 금액 얼마냐? 5,000불입니다. 환율, 입금 시점의 환율 1,050원입니다. 그죠? 입금 돈이 들어왔을 때는 1,050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25만 원. 외상 매출금, 출금, 예금, 입금 뭐 이런 형태로 적요를 적으시면 돼요.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25만 원만큼 외환 차익이 생겼죠. 그죠? 외환 차익, 대변에 외환 차익 해서 그러니까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수출 거래 관련해서 수출 대금 회수 시에 외환 차익 생겼죠. 그러니까 환 차익을 계산하는 부분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외화 따로 원화 따로 계산하면서 계산기를 눌러서 계산했다면 그 과정들을 동시에 관리하면서 계산기가 별도로 필요 없도록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월 30날 별별은행 계좌에서 3,000불을 출금해서 사무용 가구를 구입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 자, 우리 외화 관리 쪽에 가서 그러니까 거래처, 외화 거래처 원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화 거래처 원장을 한번 보면 1월 1일부터 자, 이렇게 하면 별별 은행에 대한 외화 금액하고 원화 금액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5,000불이 기초에 5,000불이 있었고 기중에 5,000불이 들어왔죠. 자, 이 부분을 이제 더블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5,000불 있었고 환율이 1,050원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1월 30일 날 3,000불을 출금하면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관련된 환율을 자동으로 표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록을 해 볼게요.
1월 30날 3,000불을 출금을 했습니다. 그죠? 외화 보통예금이 대변이죠. 104번 해서 거래처 별별은행입니다. 98003번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외화 금액은 3,000불. 3,000불을 등록하면 환율은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순서대로 자동으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적요는 사무용 가구 구입 뭐 이렇게 등록을 하겠습니다. 적용을 등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면 외화 금액이 표시가 되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차변에 소모품비 해서 등록을 하시면 돼요. 830번이죠. 소모품비는. 사무용 가구 했습니다. 자, 거래처는 뭐 예를 들어서 거래처는 뭐 가구상사라고 하죠. 가구상사에 3,000불을 주고 찾았다라는 겁니다. 가구 구입비. 자,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등록을 하게 되면 외화 통장에서 선입선출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기장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때는 이제 환율 1,100원의 차증 기록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이상한 형태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을 정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300만 원으로 그냥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환율이 1,100원이죠. 그죠? 1,100원인데 가구를 1,100원짜리를 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외화 금액 들어가게 되면 330만 원이 되죠. 330만 원이 되는데 33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3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외화 금액을 300만 원밖에 안 줬는데 330짜리를 구입했다. 그러면 환차익이 나오겠죠. 환차익을 계상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외환차익. 그죠? 계상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월 30날 BBC 외화 외상매입금 중에 4,000불을 별별은행 계좌에서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30날 보겠습니다. 30날 대변에 별별은행 외화 금액이 얼마죠? 4,000불입니다. 4,000불 딱 하면 1,025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에 1,000원짜리 환율이 있었고 그 다음에 1,050원짜리 환율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앞에서 3,000불 나갔고 2,000불은 1,000원짜리고요. 나머지 2,000불은 1,050원짜리입니다. 거기에 평균 환율로 1,025원 자동으로 반영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제가 적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0일 날 차변에 외화 외상매입금 274번입니다. 외화 외상매입금 거래처 금액이 US 달러니까요. 여기에서는 US 달러니까 그러니까 찾아주시면 됩니다. 거래처가 BBC입니다. 그죠? BBC 105번입니다. 105번 외화 금액은 그러니까 4,000불입니다. 4,000불. 환율 1,050원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 자동으로 나오죠. 부채 금액이. 자, 그래서 환차익이 나왔습니다. 사례를 든 게 전부 다 환차익만 나오는 사례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등록을 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면 자, 보시면 우리 외화 관리 쪽에 가셔갖고 내용을 정보를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외화 관리 쪽에 거래처별 원장, 외화 거래처 원장에서 보시면 외화 외상매출금 127번 외화 외상매출금 찾아보시면 관련되는 부분 정보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화 금액과 원화 금액을 동시에 그리고 관련 내용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통화별로 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외화 금액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계정별 원장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형태로 관리가 가능한 기능이 우리 적요 및 계정가격 및 적요 등록의 외화라는 기능입니다. 세무사랑의 독특한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거래처에
외화와 관련되는 자산 부채 거래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이 외화 기능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